나는 경우의 수를 셀 때 그 곱의 법칙에 대한 서술이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안 들어. 나는 한 번도 여기 나온 대로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곱의 법칙을 할 때. 뭐 항상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곱셈이라는 것은 덧셈의 연속이야. 덧셈의 연속이야. 뭔 얘기냐면요.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결과는? 21. 여기 3 지금 7번 더한 사람 3을 진짜로 7번 더한 사람 있어? 없잖아. 3을 진짜 7번 더했니? 방금? 3 더하기 3은 6이고 6 더하기 3은 9고 9 더하기 3은 12고 12 더하기 3은 15고 15 더하기 3은 18이고 18 더하기 3은 21이고 이렇게 했어? 아니잖아. 3 7번 더했네? 3, 7에 21이었지? 이렇게 했잖아. 그게 당연한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어떤 거 하고 있냐면요. 경우의 수를 세고 있는데 내가 경우의 수를 세는 것의 기본 원칙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일일이 세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일일이 세다 보면은 뭔가 규칙이 발생한다. 뭔가 이렇게 분류해서 세다 보니까 여기도 3개가 나오고 여기도 3개가 나오고 여기도 3개가 나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3개가 나올 것 같아. 근데 이 덩어리가 보니까 한 7개 정도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때 곱셈하는 거야. 뭐 곱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이럴 땐 곱한다 그런 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는 걸 기본으로 해야 돼. 그러면 우리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셌더라?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라고. 그리고 세다 보니까 이거는 그 경우를 세마는 방식이 계속 반복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셀 것 같아. 그럼 그때 뭐 하는 거야? 멈추고 한번 제대로 세고 그 다음에 그럼 이런 덩어리가 몇 개 있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라고. 그게 똑바로 올바른 생각인 거라고. 이럴 땐 곱하고 이럴 땐 더하고 막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세는 거야. 무조건 세보는 거고 세다가 반복해서 나오네? 이런 규칙으로 우리 계속 세야 되네? 그러면은 그 규칙을 제대로 한번 딱 세고 그 다음 어떻게 한다? 그게 얼만큼 반복될 건지 체크한 다음에 곱셈으로 처리한다. 그게 기본 원칙. 무슨 얘기인지 납득이 되죠?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0번 한번 해볼게요. 이게 곱의 법칙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곱의 법칙은 곱셈은 덧셈의 연속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경우의 수를 셈하는 방식이 반복되면 한 번만 세고 반복되는 개수만큼 곱한다. 요게 있는데 이게 내 생각인 거야. 곱셈에 대한 내 생각인 거야. 알지? 그럼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어떻게든 규칙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돼, 사실은. 누가 더 규칙을 빨리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계산이 빨라지겠지. 규칙을 빨리 발견하면 곱셈으로 빨리 처리할 거고 규칙을 빨리 못 발견하면 다 세다 끝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그런 어떤 빨라지는 훈련은 선생님 저는 빨리 지금 당장 막 하고 싶은데요? 아니야, 절대 안 돼. 실력이 늘려면은 일단은 너희들이 많이 세봐야 돼. 세면서 이럴 때는 이렇구나, 이럴 때는 이렇구나, 이런 경험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나는 무조건이야. 처음에는 일일이 세봐. 어떻게 하면 잘 셀 수 있는지 고민해봐. 그게 너희들이 경우의 수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알지? 나는 학생 때도 공부할 때 노트에다가 정말 많이 셌어. 이렇게 써보고 저렇게 써보고, 알지? 이렇게도 세보고. 그래서 세면서 여기는 이런 규칙이 있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해볼까? 이렇게. 알지? 뭔가 규칙 찾기 이런 느낌을 좀 많이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 그죠? 네, 그래요. 지금 나는 문제를 풀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세는 게 좋아 라는 것을 소개해 드리는 거야. 이제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 내가 세는 방식이 이러하니까 기본적으로 나 앞으로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 거거든. 그럼 너희들도 이런 방식들은 너희들 걸로 소화를 시켜둘 필요는 있어. 소화를 시켜둘 필요는 있다고. 해볼게요. 네, 바로 1번. A랑 B 사이에는 3개의 버스 노선 버스 1번, 버스 2번,
버스 3번. 버스야. 그리고 지하철 노선 서브웨이죠. 서브웨이 1번. 서브웨이 1번. 그리고 서브웨이 2번. 두 개의 지하철 노선이 있대. 괄호 1번.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요. A에서 B로 갔다가 다시 A로 돌아오는 상황이죠. A에서 B로 갔다가 다시 A로 돌아오는 상황이에요. 괄호 1번은 뭐냐면요. A에서 B로 갈 때는 뭐 한대? A에서 B로 갈 때는 버스. 그리고 B에서 A로 갈 때는 지하철. 이렇게 됐으면 좋겠대. 이렇게 됐으면 좋겠대. 그럼 이제 상황을 생각하는 거야. A에서 B로 갈 때 탈 수 있는 버스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이렇게 할까? 순서 이렇게 쓸까? B에서 A는 지하철. A에서 B로 갈 때 탈 수 있는 버스는 버스 1번을 탈 수도 있고요. 버스 2번을 탈 수도 있고요. 버스 3번을 탈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그때 B에서 A로 가는 지하철을 타는 게 서브웨이 1번을 탈 수도 있고요. 버스 1번을 탔을 때 서브웨이 2번을 타고 돌아올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의 경우의 수고 이것도 하나의 경우의 수야. 뭔 말인지 납득돼요? 그 다음 버스 2번을 탔을 때도 어때? 버스 2번을 탔을 때도 서브웨이 1번을 타고 돌아올 수도 있고 버스 2번을 탔을 때 서브웨이 2번을 타고 돌아올 수도 있어. 멈춰. 답은 몇 가지? 6가지. 6가지. 뭐가 반복돼? 반복되는 거 느껴져? 네.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2 곱하기 3으로 계산하는 거야. 알겠지? 지금은 내가 2번까지 세고 멈췄어.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하다 보면 어떻게 하는 거야? 요거 세고 밑에 거 똑같겠네? 그냥 2 곱하기 3이네? 하고 넘어가는 거지. 안 느껴지니?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3 해서 6가지. 이런 느낌.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좋은 형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수용도를 그린다고 하죠. 버스 1번일 때 서브웨이 1번, 서브웨이 2번. 버스 2번일 때 서브웨이 1번, 서브웨이 2번. 그리고 버스 3번일 때 서브웨이 1번, 서브웨이 2번. 이런 식으로 수용도를 그린다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수용도의 이 끝자락에 있는 숫자의 개수를 센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읽어야 되는 거야? 뭐라고? 그냥 순서상으로 생각하면은 1,1이라고 읽어주시고요. 얘는 1,2라고 읽어주시고요. 얘는 2,1이라고 읽어주시고요. 얘는 2,2라고 읽어주시고요. 얘는 3,1이라고 읽어주시고요. 얘는 3,2라고 읽어주시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6개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 돼. 납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네, 이런 느낌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 꼼꼼하게 해야 돼. 잘 이해되죠? 네, 좋습니다. 지울게요. 지워도 되지? 지운다. 지워도 되지? 지울게요. 너무 쉬워? 쉬워도 잘 공부하세요. 네. 여기 진짜 어려워져 나중에. A에서 B로 갈 때는 어떻게 하는데 이번에 둘 다 버스네. 버스. 그리고 B에서 A로 갈 때도 버스야. 그러면은 A에서 B로 갈 수 있는 버스의 경우에는 몇 가지? 3가지. 근데 그때마다 다시 탈 수 있는 버스의 옵션도 몇 가지야? 3가지지. 머릿속에 좀 그려지니? 버스 1번일 때 버스 1, 2, 3번. 버스 2번일 때 버스 1, 2, 3번. 버스 3번일 때 버스 1, 2, 3번. 느껴져요? 조금 전에 그렸던 그 수용도가 느껴지냐고. 그럼 여기다 뭐 해야 돼? 연산은? 곱하기 연산해야겠죠. 그냥 곱하는 게 아니라 방금 전에 했던 그 수용도가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곱하기를 해야 된다고. 그냥 막연하게 곱하지 마시고요. 안 그러면 실력 안 들어. 그치? 수용도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곱하기 해야 된다고. 안 그려지면 또 그려. 안 그려지면 또 그리라고. 그치? 계속 그리면서 머릿속에 집어 넣으세요. 얘는 9가지. 인정? 바로 3번은 A에서 B로 갈 때 지하철, 그리고 B에서 A로 갈 때도 지하철. 그럼 A에서 B로 갈 수 있는 지하철의 경우의 수는 2가지.
근데 그때마다 B에서 A로 갈 수 있는 지하철의 경우의 수도 여전히 두 가지인데 서브웨이 1번일 때 서브웨이 1, 2번, 서브웨이 2번일 때 서브웨이 1, 2번. 곱해야 돼, 더해야 돼. 더해도 4고 곱해도 4잖아. 더해서 4라고 써가지고 맞추면 맞춘 거냐? 아니란 말이야. 그럼 맞춰도 위험한 거야. 다음엔 틀릴 거잖아. 시험 때는 틀린다고 그렇게 맞추면. 정확하게 맞췄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하기 해야지. 그래서 얘는 4가 된다. 나는 너희들이 문제를 풀면서 맞았다 틀렸다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맞더라도 올바르게 맞춰야지 되는 거지. 틀린 방식으로 맞추면은 그거는 시험에 오히려 독이야. 왜냐면 시험 때는 틀리거든. 연습할 때 맞춰가지고 뭐 할 거야? 시험 때 맞춰야지. 중학교 때까지는 괜찮아. 시험 좀 틀려도. 근데 고등학교 때는 너희들 틀리면 너희들이 너무 슬퍼. 중학교 때 시험 망쳤을 때 슬픈 거는 비교도 안 돼. 그치? 너무 얽매이는 건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학생 때, 고등학생 때 그 시험 망쳐서 안 슬퍼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어. 완전 다 나버린 친구들 빼면은. 그치? 그래서 그런 일 없도록 내 풀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잘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21번. 줄게. 왜 곱하는지, 왜 더하는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곱하는지, 왜 더하는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21번. 각각 한 종류씩 고르는 방법을 씁니다. 샌드위치 6종은 그냥 1번 동그라미부터 6번 동그라미까지라고 할게. 탄산음료 4종은 A부터 D까지라고 할게. A, B, C, D. 그 다음 샐러드 3종은 어떻게 할까? 샐러드 3종은 라지 A부터 라지 C라고 할게. 이렇게 합시다. 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세볼 거예요. 샌드위치 1번일 때 탄산음료의 경우의 수는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고 D가 될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그때 샐러드는 라지 A가 될 수도 있고 라지 B가 될 수도 있고 라지 C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조합이지. 첫 번째 조합은 어떤 조합이야? 1, A, A 이게 1번 조합이야. 그 다음 조합은 뭐가 되는 거야? 1, A, B 이게 두 번째 조합이야. 그 다음 조합은 뭐가 되는 거야? 1, A, C 이게 세 번째 조합인 거야. 납득이 돼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열할 거야. 쭉쭉쭉 나열할 거라고. 그럼 몇 개가 될까? 72 바로 나오죠. 왜? 봐라. 지금 여기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근데 이 세 덩어리가 이 밑으로 계속 붙겠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세는 어떤 그 조합의 경우의 수는 여기에서 나온 조합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이거 세 개짜리가 몇 덩어리 있어? 네 덩어리 있잖아. 세 개짜리가 네 덩어리 있잖아. 맞죠? 그런데 지금 얘는 1로 시작하는 요런 덩어리야. 맞죠? 그러면은 이 3 곱하기 4가 몇 개 있을 거야? 3 곱하기 4가 2로 시작하는 어떤 덩어리 있잖아. 요 덩어리도 몇 개가 될 거야? 요 덩어리도 똑같이 3 곱하기 4가 될 거라고. 맞습니까? 근데 여기 처음에 시작할 수 있는 이 숫자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몇 개야? 1부터 6까지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덩어리가 지금 몇 개 있는 거야? 6개 있지? 걔를 지금 다 나열할 수는 없는 거라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셀 거야. 계속 셀 거야? 아니지. 그만 세고 어떻게 할 거야? 아, 이게 6개 있구나. 라고 하는 거라고. 납득이 되죠? 요거 공부 똑바로 하세요. 만만치 않습니다. 한번 이해하고 또 너희들 또 이해해봐야 돼, 집에서. 나도 현역 때 요거를 내 걸로 소화하는 데까지 되게 오래 걸렸어. 그냥 막연하게 곱하지 마시고요. 요것만 가지고 나도 한 3, 40분 이상 고민했다고, 혼자서. 곱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 곱하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할 때. 그래야 실력 늘어. 알지? 막연하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잘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집에 가서 다시 설명해 보려면 또 헷갈려. 왜 이렇게 했지? 헷갈린다고. 왜 곱했지? 헷갈린다고. 곱하는 이유를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답은 72가지네요. 그죠? 답이죠. 이유는 명확한 느낌이 들어요? 곱하는 이유? 그죠? 안 그래서 나는 중학교 때 대체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는 거지가 진짜 너무 궁금했었거든.
아무리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가지고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왜 대체 왜 곱하고 왜 더하는 거예요? 저 때문에 왜 곱하고 왜 더하지? 진짜 그게 항상 궁금했어. 궁금해 혹시? 확실하지 그지?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 돼 그지? 곱한 이유랑 더한 이유를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돼. 아시겠죠? 네. 그 너희도 하다가 모르겠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 설명을 해드리니까 하다가 잘 모르겠으면 얘기하셔야 돼요. 네. 네, 쉽네요. A 주사위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대? A 주사위는 4 이상. 그리고 B 주사위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대? 짝수. 이 짝수의 눈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A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눈의 경우의 수는 네 가지가 아니라 4부터 시작이지. A 주사위가 4일 때, 짝수의 눈 2인 경우, 4일 때 4인 경우, 4일 때 6인 경우. 얘들아 답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4, 5, 6이잖아. 맞지? 그러면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숫자의 경우의 수 몇 가지? 3가지인데. 3가지인데. 그때마다 뒤로 붙는 게 몇 가지가 된다? 3가지가 된다. 그래서 9가지다. 이해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네. 자꾸 수영도가 머릿속에 생각나고 그 다음에 곱셈 연산해야 돼. 수영도 없이 곱셈하면 안 돼. 그치? 항상 수영도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곱셈 연산해야 된다고. 잘 안 돼, 이현이 지금? 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123번. 너무 쉬워서 그래, 혹시? 네, 있었습니다. 123 약수의 개수네요. 약수의 개수는 공식을 사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약수의 개수 공식 아는 사람 혹시 알아? 약수의 개수 공식? 오케이. 약수의 개수 공식은 적어 드릴게요. 약수의 개수는 스텝 1 소인수분해, 그 다음에 스텝 2 지수에다가, 지수가 예쁘잖아 그지? 지수에다가 더하기 1한 것들의 곱이야. 예를 들어서 24의 약수를 세라고 하면은 24의 약수를 세라고 하면은 일단 24를 소인수분해해. 24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거든요. 그럼 지수가 여기 3이 있고 여기 1이 있잖아. 그지? 그러면은 3 더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1 하면 돼. 그래서 몇 가지? 8개. 이렇게 된다. 이유 설명.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약수를 셀 때 이렇게 셌어. 이렇게 소인수분해한 다음에 1, 3, 그리고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했었어. 그러면은 여기 오게 되는 게 1, 2, 4, 8, 3, 6, 12, 24 이렇게 세거든? 이렇게 세거든? 맞습니까? 그래서 4 곱하기 2잖아. 그지? 4개씩 두 줄이니까 4 곱하기 2란 말이야. 그러니까 4개씩 두 줄이니까 4 곱하기 2란 말이야. 근데 그 4랑 2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렇게 하면 3개인데 거기다 하나 추가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지수가 1, 2, 3 하면 3개잖아. 3개잖아. 근데 거기에 1이 하나 붙는다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수가 1이면 요거 하나 있단 말이야. 근데 하나에다가 하나를 더 더해줘야 돼. 그래서 1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지수 더하기 1의 곱셈이다. 지수 더하기 1의 곱셈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납득되죠? 네. 그럼 123번 문제는 너무 쉬워지겠죠? 네. 괄호 1번 빨리 풀어봐. 답 내고 비교해봐. (216은) 소인수분해하면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3 더하기 1 곱하기 3 더하기 1에서 총 몇 개? 16개가 되는 거고. 바로 2번 360이네. 360은 뭐야? 2의 5, 36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잖아. 그러면은 지수가 3, 2, 1이죠. 그래서 3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4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몇 개? 24개. 요게 답이고 요게 답이고. 아휴, 나 이 문제가 참 그래.
그냥 전개했을 때 나오게 되는 항의 개수를 그냥 세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괄호 1번 모든 항의 개수를 괄호 1번 모든 항의 개수를 나중에 어떻게 푸냐면요. 3개, 2개, 2개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뭐 4, 3, 12 이렇게 그냥 풀어. 이렇게 풀어. 근데 이거 약간 외워서 풀게 되는 거거든. 외워서 풀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너희들한테 이런 것도 물어보고 싶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A 더하기 B 그리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요거는 항의 개수가 몇 개일까? 이런 것도 난 물어보고 싶게 된다고. 요건 항의 개수가 진짜로 6개일까? 막 이런 것도 물어보게 된다고. 그래서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요. 여전히 경우의 수를 셈할 때는 대원칙이 필요해. 빠짐없이 세야 되고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야 돼.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야 돼. 일단 요거 한번 세볼게. 요거는 다 전개해봐. 기본적으로 셀 때는 전개해야 돼. 6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맞아? 맞지? 이렇게 하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ac 더하기 ba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bc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럼 항의 개수가 6개냐라고 질문하면은 맞냐? 아니요. 어디가 문제야? 여기 ab랑 ba가 동류항이지. 네. 동류항이지. 근데 어떻게 되냐면요.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ac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bc 이렇게 쓸 거란 말이야. 그럼 항의 개수 몇 개야? 5개지. 그럼 6개라고 세면 뭘 잘못한 거야? 이렇게 중복이 발생했는데 그 중복 발생한 걸 무시한 거야. 그래서 틀리게 되는 거야. 얘는 항의 개수 5개야. 항의 개수 5개야. 아니?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동류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 왜? 해보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야. 그냥 해보니까 동류항이 발생 안 하는 거야. 여기서 동류항이 발생한 이유가 뭐야? A 더하기 B 있고 A 더하기 B 있으니까 뭔가 얘네들을 연산할 때 똑같은 문자가 있는 걸 연산할 때 뭔가 동류항이 발생하는 거야. 근데 똑같은 문자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동류항 발생 안 할 거라고. 뭔 말인지 납득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해봐야 된다고. 어떻게 돼? 저거 전개하면은 AP 더하기 AQ 더하기 BP 더하기 BQ 더하기 CP 더하기 CQ 이렇게 하시고요. 뒤에 X 더하기 Y야. 지금 여기 6개 있어. 근데 6개의 동류항 있어 없어? 없지? 없잖아. 네, 없어요. 없지?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전개할 때 동류항이 생길 것 같아? 안 생길 것 같아? 안 생긴 거. 안 생기는 게 보이지? 보이잖아. 겹칠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기계적으로 저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럴 때는 동류항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요. 동류항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이런 주의가 필요하시다고요. 주의. 그게 아니면 그냥 곱셈하면 됨. 그게 아니면 그냥 곱셈하면 됨.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괄호 2번. 괄호 2번은 뭐래? A를 포함하는 항의 개수 물어봤지. 그럼 A를 포함하는 항의 개수는 여기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냐? 몇 개 있어? 4개 있죠. 어떻게?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맞지? 그래서 괄호 2번. A 포함하는 항의 개수는 몇 개 있는 거야? 그냥 4개 있는 거야. 그냥 4개 있는 거야.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의 수를 셈할 때 오늘 뭘 가르쳐 드렸냐면요. 기본 원칙하고 대원칙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곱셈을 할 때도 그냥 막연하게 뭐 그리고 연속해서 나온다면 그럴 때 곱셈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곱셈은 뭐라고? 덧셈의 연속이야. 그냥 세다가 보면은 뭔가 규칙이 발생할 거고 그 규칙이 우리가 발견하고 나면은 한 번만 제대로 세고 그 다음 어떻게 한다? 곱셈으로 연산한다. 그 규칙을 누가 빨리 발견하느냐 그런 싸움인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잘 복습해 보시고 오늘 다음 거 하기엔 시간이 좀 애매하거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할게요. 영어하러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